랭킹쇼 안진용입니다. 랭킹쇼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알고 보니 핏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대중이 각자는 아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의외의 친척 관계에 놓인 연예인 베스트 5를 꼽아봤습니다. 자, 연예계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외로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월한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분들 쭉 말씀드릴게요. G.O.D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준영, 데니안,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박준영 씨가 9살 많은데 어릴 적에 데니안의 기저귀를 가려줬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배우 김강우와 한혜진은 형부와 처제 사이로 유명합니다. 이 한혜진 씨가 축구선수 기성용 씨와 결혼하면서 김강우, 기성용 씨는 또 동서지간이 됐죠. 이외에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소속 가수 환희는 배우 이장우와 역시 사촌지간이고요.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인 예리는 R&B 그룹 바이브의 류재원과 사촌 관계입니다. 이것까지 듣고도 진짜 그들이 그런 관계야? 라고 뒤늦게 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보다 놀라운 연예인들의 친인척 관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5위 배우 박소담 그리고 박원숙 씨입니다. 박원숙 씨에게 연예인 친척이 있었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육촌 관계입니다. 박원숙의 사촌 오빠의 손녀가 박소담. 근데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냐면요. 박소담 씨가 박원숙 때문에 캐스팅됐다는 얘기, 오해, 색안경을 피하고자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박소담이 영화 기생충, 이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원숙과의 육촌 관계임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박소담 씨의 소속사는요.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굳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땐 현명했어요. 그 덕분에 나중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진짜? 그랬어? 라고 깜짝 놀라면서도 박소담 씨의 이 진정성을 더 높이 평가했으니까요. 두 분 관계 육촌이라고 했죠. 여러분, 연예계에 육촌 관계가 꽤 많습니다. 일단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는요. 가요계의 전설이죠. 서태지 씨와 육촌 관계인 게 확인이 됐었고요. 또 뮤지컬에서 같이 공연했던 가수 옥주현 씨 그리고 아이돌 출신 배우 박형식 두 분 역시 육촌 관계입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각각 엘리자벳 그리고 배역 죽음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때 옥주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옥주현 씨는 걸그룹 핑클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뮤지컬 시장에서는요 원톱 여주인공입니다. 박형식이 내 집안 사람인데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특별 지도도 하게 됐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이외에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 씨와 배우 김석훈, 가수 강타와 배우 이현, 가수 이정과 가수 이재훈 역시 육촌 관계입니다. 자, 의외의 친척 관계 4위는 배우 장동건 씨입니다. 장동건 씨와 친척 관계가 있다고? 그 주인공은 바로 걸그룹 멜로디데이의 멤버 유민입니다. 자, 이 멜로디데이 지금은 해체가 됐어요. 하지만 둘의 혈연 관계는 당시 꽤 많은 화제를 모았죠. 유민의 아버지 그리고 장동건 씨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유민이 장동건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민은 장동건 고소영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확실히 친한 관계인 거 맞죠? 유민이 이렇게 삼촌인 장동건 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멜로디데이의 앨범 스피드업 쇼케이스가 열렸을 때 이미 앞선 앨범을 활동을 할 때 유민이 장동건의 친척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유민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덕분에 멜로디데이에 대한 홍보 역시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당시 장동건 삼촌 덕분에 검색어도 오르고 우리 멜로디데이도 많이 알아주신 것 같다면서 삼촌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 얘기를 했고요. 멜로디데이가 잘 돼서 다음에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멜로디데이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장동건 씨의 뮤직비디오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알고 보니 핏줄 3위는 배우 최명길
그리고 배우 권율입니다. 자, 두 사람은 이모와 조카 사이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왜냐면 조카들한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보통 이모거든요. 그런데 권율은 데뷔 후 한참 동안 이모가 최명길 씨라는 얘기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이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요. 권율 씨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실력만으로 알려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8년이 지나고 권율 씨 역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고 연기력을 인정받았을 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로서 가는 길에 이모 같은 분이 가족에 계시다면 좋지만 이모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이모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걸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굉장히 의연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지름길 같지만 언젠가는 돌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딪힐 수 있을 때까지 부딪혀보고 우울함도 즐겨보고 싶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가 아물고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권율 씨 역시 꽤 오랜 무명 시절을 겪고 지금은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죠. 자, 직접적으로 최명길 씨가 내 조카가 권율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대요. 특히 그 과정에서도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모가 배우가 되겠다는 조카에게 강조한 건 바로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이모가 연기 베테랑 최명길인데 평소 연기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냐라는 질문을 받고 연기보다는 인성, 예의 범절에 대한 조언을 늘 해주신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카이기 전에 배우로서 대해주시려 하기 때문에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촬영 현장에서의 행동, 예의 범절 등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거죠. 자, 다음 알고 보니 핏줄 베스트 2 2위는 작곡가 유희열 그리고 개그우먼 신보라입니다. 자, 유희열 씨 하면은요 워낙 유명한 작곡가죠. MC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요즘은 유재석 씨를 보유한 이 연예기획사 안테나의 수장으로 더 유명하죠. 그런데 유희열 씨의 육촌 동생이 바로 개그우먼 신보라 씨라는 겁니다. 자, 신보라 씨는요 어릴 적에는 유희열 씨가 친척 관계라는 걸 몰랐대요. 그런데 신보라 씨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유희열 씨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토이가 발표한 좋은 사람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 노래 만든 토이가 너랑 친척이야 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유희열 씨 역시 과거에 KBS 라디오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직접 신보라 씨가 친척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KBS 해피투게더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이 큰 인기를 누릴 때였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친척 동생이 하나 그 합창단에 들어갔다라고 운을 뗀 뒤에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 개그우먼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주 웃긴 친구가 됐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보라 씨가 잘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유희열 씨가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신보라 씨가 직접 이 라디오 천국에 출연을 했습니다. 금요 초대석에 참여를 했는데 같은 라디오 부스 안에 친척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희열 씨가 이미 유명 작곡가이자 라디오 DJ였는데 신보라 씨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신보라 씨는 영광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보라 씨가 평소 유희열 씨의 컴플렉스를 감싸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유희열 씨 하면은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무 말랐다. 안 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보라 씨 왈 우리 집안은 고급스럽게 말랐다. 유희열이 말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한다. 희열이 오빠는 마른 것이 아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골격을 가진 것이다. 원래 우리 집안이 갸녀린 체구를 가졌다라고 감쌌습니다. 신보라 씨가 개그우먼이잖아요. 웃음 DNA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얘기 자체는 놓고 보면은 감싸는데 이러면서 유희열 씨의 체구가 갸녀리다라는 걸 자꾸 더 강조한다는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저는 더 귀에 들어왔어요. 이때 유희열 씨가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작은 꿈 중 하나는 신보라와 함께 방송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신보라 씨가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 설 때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이 또 다른 꿈이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 후에도 꽤 또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또 함께 있는 투샷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의외의 친인척 관계. 대망의 1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미남 배우이자 한류 스타인, 바로 공유, 강동원 씨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은요, 이 관계도 보면은 되게 좀 독특해요. 뭐냐?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 이건 강동원 씨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알려줬어요. 아무래도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피와 피가 섞였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동원 씨가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공유와는 사돈 사이라 집안끼리 친하게 지낸다. 우리 할아버지와 공유의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친구여서 가족들을 맺어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랑 누구랑 맺어줬다는 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먼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로 둘이 사돈 관계로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돈 관계이고 이렇게 집안끼리 친하다는 걸 굉장히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공유, 강동원 씨 모두 키도 굉장히 크죠. 배우로 활동하기 전에 모델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데뷔 전에 모델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그때까지도 두 사람이 사돈지간인 걸 모르다가 2004년에 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강동원 씨가 우연히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공유와 강동원 씨의 할아버지가 각각 부산에서 어릴 적에 살면서 호영호재하던 사이였는데 서로가 너무 인품이 좋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사돈까지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요,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예요. 친인척이야 핏줄이니까는 자, 이렇게 친척끼리니까 잘 지내라고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사돈이라는 건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 사람은 나의 집안 사람이고 싶다. 혼맥을 통해서 내 곁에 두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핏줄이 아닌데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얘기하는 끝이니까 공유 씨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효진 씨와 공유 씨 두 분, 둘 다 공씨입니다. 곡부 공씨 일가의 후손이에요. 공효진 씨가 본명인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공유 씨의 본명도요, 공지철입니다. 공지철. 곡부 공씨 일가 후손인데 79대 손인 공유 씨, 81대 손인 공효진 씨. 결국 공유 씨가 공효진 씨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두 분이 같은 작품에도 함께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고 평소에도 친하고 함께 있던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 관련돼서 열애설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냐? 집안 사람이니까요. 자,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이 있어요. 공유, 공효진 이렇게 친한데 절대 열애설 안 터지는 이유? 왜냐? 동성동물을 넘어서 이 집안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랭킹쇼요. 이렇게 알고 보니 핏줄, 의외의 친척 관계를 알아봤고요. 저희 올드스타가 준비한 랭킹쇼는 계속됩니다.